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네, 제가 어쩌다 이렇게 혼자 요 스튜디오에 오게 됐냐면 구평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지금까지 생명과학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증명할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아직 9월 시험지를 보지 않았는데 찐 리얼타임으로 한번 제가 시험지를 맞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루틴으로 푸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즉석 라이브로 생생하게 여기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의 생생한 해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자신이 있거든요. 과외를 지금 몇 개를 했는데 지금 아무튼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얘 거꾸로 뒤집혀서 55로 나온다. 어떡하냐 이거. 22분 만에. 헷갈렸던 거 위주로 뭐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깔끔하게 풀었다 근데. 씨, 지울 때가는 너무 많이 나.
오, 완벽하다. 캬. 끝낼게요. 30초 남았습니다. 딱. 채점을 해볼까요?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그치. 틀릴 수가 없지.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맞아요. 12번에 그냥 내 걸로 너의 정답지를 채점하자. 12번에 1번, 맞아. 13번에 2번, 네, 14번에 2번, 네, 15번에 5번. 어, 진짜로? 진심으로? 야 그거 와우! 어메이징한 실수를 하나 해버렸네요. 대박. 그거 이따 말해줄게요. 오케이. 16번에 4번, 와, 검토를 했는데 못 잡아냈어. 이동우 미친놈. 17번에 5번, Yeah, 18번에 5번, yeah, 19번에 4번, yeah. 20번에 1번. 예. 왜 점수 써주세요? 2점짜리다. 와, 자존심 상하지. 1등급이 왜 그래서? 자존심 상해. 실수를, 내 거의 학생들 비유전 틀렸다 하길래. 뭐라 했는데? 48 걸어치고 50. 아쉬워. 네, 일단, 이거 총평은 솔직히 쉬웠습니다. 예, 지나치게 쉬웠던 시험지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좀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정도? 그래서 굉장히 무난하네요. 그래서 저처럼 실수만 안 하시게 주의를 잘 하시면은 2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실수에 주의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생명과학은 머릿속으로는 대충 이쪽 파트는 이 정도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현장에서는 딱히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순서대로 쭉 푸는 케이스여가지고 그냥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는 시간은 요 마지막 장이 남았을 때 한 10분 초중반대 정도의 분이 남아있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아마 한 19분인가? 19분? 18분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난하게 제 시간대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뭘 틀렸냐면 실수로 틀렸거든요. 얘네가 이제 동그라미 있고 이제 세포들 매칭하는 그건데 여기에 C라는 개체가 2에는 6이란 말이에요. 얘가 근데 저는 2에는 6이면 이제 상염색체 4개에다가 성염색체, X염색체 2개잖아요. 얘가 여자니까. 근데 저는 당당하게 디귿선지에 상염색체 수에다가 6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올려서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상해. 근데 생명과학은 참고로 처음에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저 이거 검토했거든요. 또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어차피 잘못한 걸로 풀면은 그대로 똑같이 눈에 씌어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안 틀리도록 천천히 문제를 잘 풀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얘가 전형적인 다인자 돌연변이잖아요. 다인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유전자형부터 먼저 추론을 한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분리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면 어머니는 일단 대문자 개수로 하면 하나가 나왔죠. 여기서 이미 표현형이 2가지가 충족이 됐단 말이에요. 아빠 쪽에서는 표현형을 더 이상 눌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무조건 동형접합이 나왔어야 됐어요. 대문자 개수 기준으로 동형접합. 빵빵이라든지 하나하나라든지 둘둘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얘가 유전자형을 4가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전자형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빵빵이나 둘둘은 유전자형이 무조건 하나로 확정돼요. 소문자, 대문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유전자형을 제 머릿속으로는 4가지를 못 만들어내겠다라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로 제 머릿속에서 고정을 했고, 그럼 하나하나 중에서 유전자형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표현형 같은 경우는 이형접합일 거다라 생각해서 H t 0과
연관, 스몰 h 큰 t 연관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왼쪽에다 유전자형을 한번 교배해봤더니 네 가지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딱히 모순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겠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자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봤는데 자손이 지금 대문자를 4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1, 1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1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비분리를 써서 3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마를 봤을 때 둘 하나니까 무조건 감수 1 비분리를 이용해야 3개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인자 마주쳤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잡아놨다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저는 이거 과외 학생들한테 딱 가르쳐줬거든요. 다인자 돌연변이 나오면 무조건 부모 표현형 유추하고 그걸로 비분리 시나리오를 짜라고 정확히 나와가지고 정말 만족스럽네요. 좋습니다. 아, 이거 10번 틀린 사람들은 아마 기출을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라떼 기출이거든요. 이거 2학년도 9평에 처음 나왔던 놈이어가지고 그런 귀중한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형적인 요거 영역 주고 이게 지점이 뭐에서 뭘로 변하냐 이거를 찾아보는 거였는데 요 맨 마지막 조건 보이죠? 맨 마지막 조건에 T1과 T2일 때 각각 L1부터 L3는 모두 2분의 X대, 그러니까 요 중앙 침범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지점이 변할 수 있는 영역이 무조건 기억에서 수축 상황 기준으로 기억에서 니은으로만 변할 수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절대 못 변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축할 때 기억에서 니은으로밖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디귿인 지점은 무조건 디귿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L3는 T2, T1일 때 모두 디귿이니까 C는 디귿인 게 확정되는데 지금 요 밑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디귿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즉 T2에서 T1으로 수축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아, 그러면 수축이 T2에서 T1으로 일어나니까 T1에서 T2로 이렇게 갈 때는 이완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Q가 지금 여기 있는 근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이 Q라는 게 잡히고 T2에서 T1으로 수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 L2에서 기억 A에서 B로 지금 지점이 변화했잖아요. 그럼 A가 기억이어야 되고 B가 니은이어야 돼요. 그게 확정되고 나면 문제는 전부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요 맨 밑에 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지점이 변할 수 있는 게 수축 상황에서 무조건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어야 됐어요. 제 과외 학생들은 당연히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예. 19번 얘는 그냥 전형적인 아주 쉬운 가계도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DNA 상대량 더한값 이거는 늘 나오던 조건이니까 그냥 늘 풀던 대로 풀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일단 가계도 풀 때 무조건 그 기본 스킬들을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뭐 갑툭튀 뭐라 부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표현형 갖고 다른 거 나오면 뭐 표현형 확정하는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 봤더니 567에서 나가 우성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우성이라는 게 나왔죠. 가계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 하나가 결정됐을 때 그걸 가계도에다 전부 다 표시하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가 우성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상인지 X인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유전자형을 쓸 수 있는 대로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3번은 벌써 B를 하나 가지더라고요. 그럼 3번은 기억 더하기 B를 쪼갤 때 기억 더하기 B가 1이니까 빵 더하기 1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 더하기 1로 잘 쪼개줬고요. 그런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는 잡지식을 하나 사용하긴 했는데 1번도 B가 하나는 무조건 B를 하나를 무조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놈도 2를 쪼갤 때 1 더하기 1로 쪼갠 놈인지 빵 더하기 2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과 3번의 가의 표현형이 다르잖아요. 얘네가 성별이 같은데 기억을 갖고 있는 개수가 똑같으면 얘네 가의 형질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빵 더하기 2로 쪼개면 1번도 기억이 빵개, 3번도 기억이 빵개니까 둘의 가의 표현형이 같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무조건 1 더하기 1로 쪼개야 돼서 저는 1번을 1 더하기 1로 쪼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B 스몰 b 이형접합으로 유전자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2를 쪼갤 때 1 더하기 1로 쪼개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1번과 6번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 둘 다 기억이 한 개씩 있는데 둘의 가의 표현형이 다르죠. 그럼 기억은 절대 큰 A가 되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언제 이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생명과학 꿀팁에서 우성 유전자의 유무가 표현형을 이제 지배한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만약 큰 A였다면 1번과 6번의 큰 A의 유무가 똑같기 때문에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스몰 A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봤더니 얘네 둘이 그러면 스몰 A를 하나씩 가졌는데 둘이 표현형이 다르려면 무조건 뭐여야 된다? X여야 된다. 그래서 가가 X가 되고 여기 조건 중에 하나로 둘이 연관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나가 상이 되면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12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좀 변태여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귀류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귀류라고 하면 이제 어떤 특정 상황을 찍고 푼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 찍고 푼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학생들이 뭔가 좀 꺼려하고 논리로만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신경이나 세포 분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뒤에 있는 유전, 가계도 얘네들보다 훨씬 단순해서 문제 자체의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류를 쳐봤을 때 한 경우의 수를 쳐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를 다 읽고 나면은 일단 로마자 1이 자극 지점인 건 알겠는데 실제 지점들 중에서는 어디가 자극 지점인지 모르죠. 근데 자극 지점의 후보가 지금 D2, D3, D4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다 귀류를 쳐봤어요. D2로 귀류를 쳤더니 여기 있는 요 막전이들 사이에서 모순이 나와서 안 됐어요. 그리고 D4로 귀류를 치기 전에 D3를 먼저 귀류를 쳤더니 D3를 했더니 모든 게 정말 잘 예쁘게 맞아 떨어졌어요. A 혼자 시냅스가 없어야 되고 BC가 시냅스가 있어야 되고 BC의 속도가 2가 되고 A의 속도가 1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막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로마자 1번이 D3, 로마자 2번이 D2, 로마자 3번이 D4 이렇게 지점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문제풀이는 솔직히 인강을 들으시면서 많이 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팁 하나만 드리자면 특히 요새 좀 문제가 쉬워지면서 좀 더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현장 꿀팁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좀 간단해 보이는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럴 때 무조건 귀류를 치시는 게 이득이에요. 만약에 논리가 안 보이면 무조건 귀류라도 쳐야 돼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형질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상념색 케이스가 있다 했으니까 이연관 1독립이겠죠? 그러면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조건에 바로 나와버려요. 이형접합, 전부 이형접합인 남자 P와 큰 A, 스몰 a, 큰 B인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표현형이 세 가지 나와야 되잖아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독립이었다 가정해 볼게요. A 스몰 a 곱하기 A 스몰 a에서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독립이면 B 스몰 b, 큰 B에서 두 가지 나오죠. 근데 독립이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합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곱사건이 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 해서 벌써 네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표현형을 세 가지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그럼 얘네가 독립이면 안 되고 연관이어야 된다가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밑에 유전자형 중에 큰 A, 큰 B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P 쪽에서 큰 A, 큰 B가 연관이 되고 스몰 a, 스몰 b가 연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위에 있는 그 두 쌍의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은 확정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 유전자형 중에 FF가 나올 수 있으니까 F 양쪽 부모한테 하나씩 꽂아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서 A에서는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이 확률이. 그럼 밑에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분의 1이 나오려고 하면은 얘가 F를 벌써 하나 가졌으니까 EF거나 FF거나 DF여야 되잖아요. 근데 DF를 가져버리면 D만 주면은 무조건 표현형이 Q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럼 2분의 1밖에 안 곱해지기 때문에 최소 2분의 1이 곱해지기 때문에 8분의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FF다라고 해버리면 FF가 되더라도 4분의 1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FF도 안 돼요. 그래서 EF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이 EF가 되면 왼쪽이 뭐를 맞춰줘야 4분의 1이 나오냐라고 하면 왼쪽은 DF가 돼야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D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1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Q에서 EF가 되고 P에서 DF가 되면서 유전자형이 확정됐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확률 계산하는 건 쉽죠? 그래서 선지 잘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번과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 분열 또는 이제 신경전도 같이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 그 문제의 부피가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귀류를 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쉽게 잘 풀릴 수 있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맥락으로 11번도 가져온 게 11번이 지금 일단 여기 나와 있을 때 디귿과 리을만 숫자로 되어 있고 기억과 니은은 숨겨놨잖아요. 그 와중에 B가 A보다 크다 이것만 남겨져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디귿과 리을 얘네가 각각 누구인지를 살짝 유추해 봐야 되는데 일단 디귿은 무조건 4예요. 무조건 4예요. 일단 홀수가 있기 때문에 1 또는 4인데 1이 만약에 요 A 더하기 스몰 a 더하기 B 더하기 스몰 b가 돼버리면은 정말 문제가 희박한 가능성으로 굴러갈 거기 때문에 디귿은 일단 무조건 4예요. 아 솔직히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리을이 이게 A 더하기 스몰 a 더하기 B 더하기 스몰 b가 4기 때문에 위에서 1번이 1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1이 4가 돼야 되는 거고 디귿이 그럼 리을은 이제 1이 될 가능성도 있고 2가 될 가능성도 있고 3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아까 봤던 것처럼 12번 문제처럼 경우의 수가 지금 3개인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지금 문제가 딱 봐도 간단한 문제잖아요. 간단한 문제일수록 그냥 여기에 있는 내부적인 조건의 모순으로 인해서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은 알아서 모순이 나온다든지 모순이 나오지 않으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3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얘를 3번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3번한테 요거 더한 값이 4가 나왔고 4번한테 1이 나왔으니까 이거 2배에서 올려주면 2가 될 거고, 그럼 얘네들 다시 합쳐주면 로마자 2번에서는 요 더한 값이 2가 될 거고, 그러면 그걸 절반 해주면 되니까 로마자 1번에서는 더한 값이 3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과 2를 지금 기억과 니은에 매칭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A가 B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1번이 될 거고 B가 2번이 되고 B가 6, A가 3번이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나면 딱 봤더니 딱히 모순이 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모순이 없으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 2번, 1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문제 풀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평을 한번 라이브로 풀어봤는데, 일단, 네. 좀 기대에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점짜리를 줘도 제가 틀릴 줄 몰라가지고. 저런 거는 근데 많이 나오는 실수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한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한번 이런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구평 치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구평에서 얻은 나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잘 짜셔서 수능까지 열심히 잘 달려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